다음은 보건정책 선진화 국민연대 김성대 준비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수정 과정이나 보건정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소개가 빠진 몇 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예수 고향 후배가 모시고 김춘선 노무현재단 공동대표이시고 무등산 환경협회 의장님 김춘선 회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예수 고향 후배인데 손학규 씨 이 강주 전남 세경장을 맡았는데 손학규 씨가 요즘에 저리 가버려서 한 이해숙 지금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순영 북구 의원도 두 번이나 하시고 제 제2시 후배입니다. 강주 제2시 여자 제2시하고 로타리 또 창립회장이고 지금은 통신사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순영 사무처장입니다. 또 빠지신 분 있으면 저방에서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에 열악한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친일한 사람은 3대가 잘 되고 잘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망하고 어렵고 지금도 계속 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룡 회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재앙군인을 관리하는 정부 행정기구가 보건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한 위대한 민족에서 4.19하고 5.18이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재앙군인회가 보건가족에서 빠져버렸냐? 제가 봤을 때 재앙군인회가 6.25 때 52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이제 어수선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고 하면 정치인들이 이것을 세계의 어느 나라 모든 보험 정책을 공부하고 배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은발의 어린들식으로 그때 하나씩 무공수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차근차근 해갖고 상위공정 예우에 관한 5.18 6.25 참전 논란 하다 보니까 기본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한 독립단체가 지금 현재 10개입니다. 일단 광복회, 상위공경회, 그 다음에 무공수자, 6.25 참전 논란 참전, 그 다음에 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특수임무 국가공작하고 있는 그 기획하고 4.19, 5.18 꽤 있는데 재앙군인회가 세계에서 빠져본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10가족이 여기에도 호남 의병도 당연히 넣어야 한다.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저희들은 미국 다음으로 제대군인이 12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중한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없는 안보 보훈의 자산, 국방의 자산이 있음에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건정책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면서도 한 가족이지 못하고 이상 가족이 돼 있어서 아까 전에 김영룡 회장님께서 보훈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냐 아주 무식한 소리. 4.19는 뭐냐?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국가에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 보훈단체인 것이고 보훈가족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참전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분들이 대가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에 상응한 예산과 정책을 세워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이 보훈이고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그 일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번에 여야 간에 보훈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다행히 저기에 계신 우리 박정수 제독이 5.17 때 우리 임성동 고문하고 제가 우연처럼 기적처럼 만났습니다. 저분들. 그래갖고 저 이야기를 듣더니 군인 출신 제독이 아주 1시간 만에 감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형님으로 모시기로 한다고 해요.
보통 안 그러거든요. 제독들이 장군이라 해서 목에다 힘주고 처음 본 사람한테 도와주고 그래갖고 저분이 이제 하고 또 한 팀에 있고 저보다 이재명 뭐 가까우지 않아요. 제가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나온 사람 4명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제가 기사화해가지고 브레이크 뉴스에다가 김영영 회장이 서울에다 텄습니다. 감히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다 됐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양분아 그렇게 도와주고 했고 박지원 씨는 20년 그 다음에 이계호, 서상석이, 신정훈이 교육을 제가 다 시켜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메시지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잘라졌으니까 보시오. 보고 다 마시오. 내가 강기정 시장까지 그렇게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그분이 얼마나 보내기가 3일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님 저도 보험가족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아 도와주죠. 그런데 도와야 할 분은 그분들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이 박정수 제독님하고 아까 전에 항해인권 그 대장 사실 대장이 높은 것 같지만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백군기 지금 별 4개짜리 온다간 놈을 제껴놓고 했는데 세상에 오다가 어디로 가버렸다가 함께 내가 뒤지게 보이라 정말로.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와또 그렇게까지 뭐 이런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자기 아니면 백군기 저 대장이나 10명 있어요. 그분들이 옷거인데 자기를 했는데 오다가 말을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어쨌든 박정수 제독이 저분이 실무자니까 전부 듣고 간 것을 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박지원 씨, 정청래, 양분 어머니한테 또 호칭해서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훈단체끼리 가족인지 모르고 4.19에서도 3개, 4개로 갈라져 있고 5.18도 3개, 4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보훈단체는 전부 윤석열이가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래갖고 딱 입에다 물려갖고 지금 윤석열이가 아웃이 돼도 가만히 있다가 감옥에 가갖고 모든 일일 때는 기다리고 그것보다 무익이 아니고요. 보훈 내가 이종찬 씨 부역자입니다. 제가 그분을 김영삼 대통령과 불복할 때 내가 이석현이하고 친동생인 전에서 영암으로 1박 2일에 짱을 300인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작년에 윤석열이는 확실하게 앞으로 제가 고발할 것입니다. 변모 비리자입니다. 공무원 신체 검사를 할 때 왼쪽 눈하고 오른쪽 시력 차이가 0.7이라 했고 물체가 둘로 보여가 부동치로 면제를 받아요. 그래버렸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검사가 되려면 이거 눈이 또 좋아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0.2, 0.0 점사. 문재인이가 나쁜 놈이에요. 나 문재인이. 검찰총장을 하는데 또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올렸어. 그렇게 눈이 나빠져갖고 군대를 안 갔으니까 눈이 또 나빠져야죠. 세브란스 안과 병원에 가갖고 또 이놈이 0.8이라고 조작을 해. 그것을 최강욱이가 막 땅을 치고 지금 이야기하고 봤어요. 이거는 병역법에 하나 걸리거나 공무원 임명법에 걸려. 제한국인의 중앙에 나쁜 놈들이에요. 옛날 이상을 회장님과 해도 초청을 해서 병역을 다 검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 안보, 국방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잘한 사람한테 박수초를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박세직이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폐로드간에 자살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분이 6,700억을 결손 장군 조남풍이 사채를 얻어갖고 선거 몇십억 얻어갖고 빼쳐먹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톤을 낮출게요. 이것이 그래서 아침에 강주 전남 지금 회장을 제가 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상태 이분이 미국의 제한군인을 했는데 7,100만 명을 지휘하는 회장이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병장. 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적인 시스템을 하는데 최초의 비장군 3사 대위 출신이 민주화는 안 하고 윤석열만 쳐다보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윤석열이 그 전쟁을 유도해가 받는 평화 통일을 지원하는 이렇다면 지지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전쟁을 유도해가고 계엄령을 내리려 할 때 지지성명을 낸 사람이 박정원 대령이 그 어려움을 하고 이번에 박정원 대령이 할 때 참군인들을 한 번이라도 성명서를 내야 돼. 그것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데 우리 나경수 회장이 그 눈치를 보고 아침에 50명을 단톡방에 넣으면 자꾸 도망가. 또 끄집어다나.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나경수 회장 판단을 잘해. 며칠 있다가 감사원에 감사를 해서 이상 있으면 수사를 의뢰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잘해. 그러니까 역시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오늘 그런데 왜 이 어려운 판에 이런 행사를 해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하고 총선 때하고 지자체 이게 딱 물이 들어올 때 이것도 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보면요 모든 책임져요. 큰 박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오늘 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상도적이 되는 것은 국회가 상임위원회가 없어요. 이것은 미국은 우리같이로 부총리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군성이 국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커버려요. 그리고 직원만 해서 23만 명인데 우리나라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0명이에요. 대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4,000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가 예산은 대만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도 올려주라.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집이 없어갖고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으니까 정부에다 한시적으로 보훈 특별위를 만들어서 이 예산 수혜 대상자 조직 제도에서 전부 논의를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달라. 이것이 제가 무례한 요구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우리는 자유진영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대군이 1,200만 명이고 우리가 전쟁을 역사적으로 931차례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요. 제가 그리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50만 강군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 훌륭하신 말씀을 했어요. 군인들한테 가서 터졌대요. 나는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게 내가 만드는 게 임무다. 그것은 뭐냐? 군인이 함부로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강군이 없으면 내가 남북 평화적인 통일이라든가 대외외교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저희가 전술도 쓰고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렇다면은 보훈관이고 안보관이고 국방관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큰 박수 한번 쳤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박정수 제동님 들으세요. 우선 당장 세 가지만 내일 대통령 사당 토론회 한 뒤 보훈이라는 것은 빠져버렸어. 여기 어디에 껴있냐? 내일 정치에 껴있어. 제가 정치학 박사를 오수려 학장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거기에 보훈이 껴있어. 보훈정책이. 그러니까 내일 토론회 할 때 자 보세요. 4명이 군대 안 갔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 군대 갔다 오면 장교하고 장군한 사람은 그 속을 모른다게요. 사명으로 가갖고 내 친구가 이런 걸 올렸더니 뭐이라고 단톡방에다 다니냐세요. 내가 키가 1cm가 부족해갖고 달랑달랑 군대를 안 가도 되니 군대를 가갖고 36개월을 해갖고 내 청춘을 돌려달라겠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다면은 과거에 36개월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분이 1억 원 이상을 국가에다가 헌납을 한 거예요. 요즘에 18개월이잖아요. 뭐 제대군인 가산죄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양성평등죄 안 되고 그게 혜택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폐기하고 현역 봉급 올려준 거 이것도 윤석열이가 군인이 뭐인지 몰라. 그 사람들이 제대하면은 바로 예비군이 되고 재향군이 되고 재향군이네. 빚진 것부터 아까 지금 제가 말한 국가가 이렇다면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빚을 진 것을 갚는다는 것이 보훈의 뜻이에요. 그것이 보훈의 뜻이에요. 빚 먼저 갚고 해야죠. 그래서 보훈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돈 없은 게 보훈은 제껴놓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80년이 돼갖고 오늘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우리 이재명 저는 그랬어요. 천군만마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군인 출신이면 거기가 뭐 있어요. 장군 출신, 뭐 하사관 출신, 영관 출신, 병장 출신. 운동하는 법이 조금은 틀려야죠. 뭐냐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갖고 우리는 제대군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아는데요. 이종찬 씨만 화려하고 몇 사람만 이런 도회자가 가서 보면 중학교도 못 났어요. 박지원 씨하고 친구인데 오촌 백부님은 서중 사법무약고 수재라고 말 들었는데 성진의 사건으로 감옥 2년 살고 하는 동안에 가족이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양공주까지 했어요. 그분들은 일어설 수 없어요. 이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제가 그때는 정말 후회를 했는데 15사단 장교 유백이라고 하는 백마부대 오른쪽에 다대포 통문장을 피해능선 저격능선에서 6.25 때 7만 명이 피하간에 죽었고 제가 우리 오수열 교수님한테 확실히 배웠는데 전사자 말고 실종자가 지금 13만 명에서 17,000명을 유고를 수습했는데 지금 11만 3천 명이 뼈도 수습을 못하고 뼈를 수습해야 이렇다면 전사자로 처리가 돼야 해요. 그 사람들 돈 7,000원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비무장지대에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 계신데 저는 그래요. 세월호에서 저도 거기 가서 그 안타까워서 흥사단 합창단으로 했는데 세월호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11만 3천 명이 지금 뼈도 못 잡고 누워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는 국가가 왜 예민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왜 현역들이 죽을 똥살똥 싸우지 않을까? 적지에 가서 죽으면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000명이 희생을 해도 기어이 찾아온다는 이것 때문에 국가를 믿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비무장지대가 11만 3천 명이 하늘만 쳐다보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겠습니까? 사랑했던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뼈라도 수습해서 이제 그분들이 전쟁이 좋아서 전쟁했을까요? 왜 미국하고 일본은 전쟁하면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지 전쟁하려면 저 나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하면 왜 한국에서요? 또 러일 전쟁하면 또 한국에서요? 하기 때문에 힘이 강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이 대가를 바라고는 안 했지만 그것을 안 해줘 버리니까 보훈문화원에서 젊은이의 의식구조를 조사를 했더니 국가가 어려울 때 총 들고 나가서 싸우려냐 옛날에는 60% 했는데 지금은 60%가 나는 안 나가려는 제가 다니는 헬스에 떡대가 좋은 놈이 어이 자네 군대 갔어가지고 회장님 10대 임대 파일로 안 갔습니다. 이놈이 도저히 10대 임대 파일로 안 돼. 그런 사람이 4명을 봤어요. 그래서 보훈청에 가서 내 이야기해서 이거 내가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이걸 좀 감안해서 해라. 이것이 사회 병리 현상이에요. 보훈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을 가장한 윤석열이 같은 사람 그러니 나왔고 이 보훈정책이 대대였으면은 윤석열이가 재앙군인에서 걸러져 버려갖고 대통령도 못 되었을 거인데 이런 거에서 이번에 3,000조가 여러분 손에 난지 아시죠? 그러면 7조만 올려주라고 하는데 7조를 3,000분의 7로 한번 나눠보세요. 박재동님 그 돈 좀 쓰면 안 돼요. 빚진 놈?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제동님이 오늘 보고서 다 작성해놨으니까 그거 해갖고 대만 3분의 1만 올려주고 원래가 재앙군이니까 보훈부가 재앙군일 때문에 생겼는데 그 가족을 넣어줘야 자 보세요.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6.25 보훈가족이 67만 명인데요. 지금 쭉 줄어들었어요. 10년만 있으면 이 사람들 20만 명도 안 돼요. 6.25 참전면서 돌아가죠. 그러면 보훈부가 할 일은 뭐냐? 묘지 관리하는 거 내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재앙군인회를 해야 보훈가족이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정치인들이 보고 표를 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7,100만 명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365일 상하원에다가 감시원 모니터위원을 둬가지고 그 상하원이 이 재앙군인을 위해서 보훈가족을 위해서 법안을 위해서 몇 번 발의를 하고 예산 세우는데 얼마를 협조했냐를 1등부터 300등까지 등수를 매겨갖고 이렇다면은 선거 때마다 10%는 전부 옷 입고 나서 당선하고 10%는 잔인하게 떨쳐버려요. 이것이 거의 100여 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백악관이 먼저 안 해요. 제한군인에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을 나오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랍니다. 하고 나오지. 그렇게 트럼프하고 그 전에 바이든 제가 텔레비를 딱 틀으니까 첫 마디가 트럼프가 하는데 그래도 내가 제한군인에서 인기가 더 많이 나왔다고 이래요. 이것처럼 제한군인회가 바로 보험가족이고 제한군인회가 4.19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 제가 그렇게 개인톡을 올려갖고 톡방에서 쫓겨난 데가 5군데서 쫓겨났어. 5군데 쫓겨났어요. 이걸 정치이선이라고. 그러고 제가 기타를 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신성한 기타 친 데다가 이런 걸 올렸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이제 이번에요 몇 백만 명한테 이걸 알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석이 알리려고 준석이한테 갔더니 11월 달에 준석이가 그때 뭔 사건이 있는데 안 만나. 그래서 천안함실로 가갖고 갔더니 흥사단 지가 아버지가 후배에 있는 사람이 둘이가 있어서 거기다 명함 주고 내가 뭔 일 있으면 이거 자료를 주마. 이번에 다 줬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다 줬더니 후보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져 버려갖고 정신이 없어. 이정현 씨한테도 줬고 또 누구 또 죄송해요. 밖에도 여러분한테만 준 것 같은데 나 다 줬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텔레비에 다 냈어요. 4명이 다 군대 안 갔었으니까 그것을 빚을 갚는 차원이라 제가 요런 해버렸더니 전부 이재명 제가 거기서 단톡방에 초대를 해갖고 5군데 나가도록 못하고 있는데 그걸 올렸다고 우리 저 김상중 부위원장님 이재명 씨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것을 세워갖고 1200만 명에 10%면 120만 표라도 얻으면 이번에 보십시오. 5% 이내에서 당락이 납니다. 박재동님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거를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재명이를 돕자는 것이지 저는 정당을 가진 지가 20년이 됐어. 아니에요. 이것은 여야 진보 보수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 중도층. 그래서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이 자세히 알려면 우리 박재동님한테 다 자료를 줬어. 여기서 여러 이야기 하면 여러분이 긴 소리하고 알아먹도 못한 소리를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제가 드렸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백군기 회장이 나한테 올라가고 같이 지지성명해서 그러지 말고 이걸 공부를 해갖고 동의를 하고 이것을 하자갈 때 내가 가서 동의를 하란다. 그런 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오늘 다 적으라겠습니다. 어려운 판에 여러분 한 분이 오신 거 100분이 오신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가는 길에 언제든지 사람을 몰고 갔지만은 제한군인에서 지금 중앙회장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안 움직여버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이 핀다고 풀밭이 꽃밭이 될소리 하는 시를 한 대목만 읊고 가겠습니다. 조동아 시인이 나 하나 꽃 핀다고 풀밭이 꽃밭이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 꽃피고 나 꽃피면 풀밭이 모두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